이제 테마 일 끝났는데 벌써 힘들어? 규선이 친구 이름 뭐였었지? 규가 들어갔는데 주? 중규 중규 혹시 성현 2는 성현 2는 저 둘이다 보니까 앞에 강의 들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테마 1 끝났고요. 오늘은 테마 2에서 끝납니다. 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친구들이 좀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녀석이랍니다. 쌤이 지난 시간 때 우리 정의를 배우면 무엇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었지? 정의가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관계식으로 이야기했었지. 관계식 이야기하고 나면 더 많은 정보가 쌓여 있는 게 누구였었지? 관계 그래프였었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장 어려웠던 포물선 운동도 무엇을 통해서?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잖아. 오늘도 새로운 물리량이 뭔가 나오네?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정의를 배우고 관계식을 알아야 되고 관계 그래프를 친구들이 해석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물리량들을 물리에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관계 그래프까지 관계식이 어떻게 되고 관계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테마 2 운동량과 충격량 들어갑시다. 운동량과 충격량. 선생님이 버전 2개로 설명할 거야. 하나는 통합과학 버전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과학에서도 갑자기 저게 왜 나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아까 공부한 내용인데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2번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만물의 이치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여긴 소화기가 없네? 보통 소화기로 실험하는데. 찬우. 자, 뭘 이야기할 거냐면 찬우 위에 쌤이 이걸 놔둘 거야. 찬우는 지금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녀석은 자유낙하 운동을 할 테고요. 내가 얼마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야. 그치? 너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게 뭐야? 충격량이야. 그래서 저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테고요. 2번째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언제가 운동 상태가 더 큰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다 알고 있잖아. 다 배웠어. 오늘 수업 끝. 이러면 좋겠지만 고급진 용어로 배워야지. 저거 부딪혔다가 아프네. 자, 그래서 저 운동량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중딩티를 벗고 너네 고딩 되었으니까 자, 다음과 같이 공부하자. 우리는 저 운동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을 운동 상태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운동 상태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운동 상태가 크지? 작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험을 해본 거지. 질량 쌤의 주먹은 똑같은데
속도를 작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언제가 운동 상태가 커? 속도가 컸을 때. 속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전거에 치이는 게 아프니 아니면 트럭에 치이는 게 아프니? 트럭에 치이는 게 아픈 거지.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의 크기가 커지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을 다음과 같이 P로 이렇게 좀 표현할 것이고요. 이 운동 상태가 누구의 곱으로 질량과 속력이 아니고 속도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항상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물리량들을 우리는 이 위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거든.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내용들을 배우지는 않고 말로 표현해. 운동량은 방향도 같이 고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방향,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겠구나. 물체의 속도의 방향 또는 운동 방향과 같다. 그래서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 운동 상태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5m/s로 가고 있었어. 그럼 넌 운동량이 이 순간 얼마냐? 라고 물으면 너의 운동량은 얼마구나? 질량이 2이고요. 속도가 5인데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 그럼 플러스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10 kg,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섹.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삐릭삐릭삐릭 2kg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6m/s로 가고 있었대. 그럼 너의 운동량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의 운동량은 질량이 2이고요. 속도인데 얘가 플러스로 놓았으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물리 1에서는 포물선 운동도 물리 2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리 1에서는 방향이 꼭 2개밖에 없어.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야. 포물선 운동 제외하고. 이쪽 아니면 저쪽, 동쪽 아니면 서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근데 이게 너무 번잡스럽잖아.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걸로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방향을 꼭 써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왼쪽으로 6의 속도를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운동량의 크기는 12가 되겠지만 방향은 왼쪽입니다. 마이너스 12kg 미터/섹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충격량 들어갑시다. 이 충격량을 살펴보니까 이 충격량 삐비빅 얼마나 물체가 충격을 받는지 충격의 정도를 알려준대. 또 실험을 해야 되겠죠? 자, 손바닥. 이때가 충격의 정도가 커. 이때가 충격의 정도가 커. 언제야? 두 번째.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가 커지는구나. 같은 힘으로 선생님이 1초 동안 때릴 때하고 1시간 내내 때릴 거야. 언제 충격의 정도가 커? 시간이 길 때, 짧을 때? 그치. 충격의 정도 알았네. 그러면 저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영어 약자로 I로, 임펄스 써서 I로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격의 정도인 양인 충격량도 방향을 꼭 생각해야 돼.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시면 돼. 누구의 방향?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요 라고.
그래서 우리는 충격의 정도가 누구에 비례했지? 힘이 크면 클수록, 힘이 같았을 때는 누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누구? 힘과 시간의 곱에 비례하는구나. 하필이면 비례상수가 1인 것 뿐인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봐 봅시다. 다음과 같이 미안해, 우리 중규 이름 안 써놨네. 중규. 자, 쌤 지금 매우 요즘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아. 대치동 이외에 정자에서, 대치 쪽에서만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자 쪽에서 나 이러다가 인원수가 이제 넘쳐나겠어. 내 보석들. 나 안 보면 좀 서운하지 않냐? 일주일 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렇지 않았어? 그래도 수학 공부하는데 나 같은 미친 놈이 없을 테고요. 다른 어떤 과학을 공부하더라도 나처럼 설명하는 또라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정말 느끼게 해주잖아, 모든 것들을. 알았어,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저걸 꺼야 돼, 저걸. 저 공식적인 저 증거 영상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쌤 이때 제 손을 만졌잖아요. 아니면 민호가 오늘 가가지고 나 오늘 폭행당했어 엄마. 증거 자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어떻게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쌤이 이 녀석한테 무슨 일을 벌일 거냐면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이 물체한테 힘을 줄 거야. 10N의 힘을. 그럼 처음에 이 녀석이 우리는 정지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겠지.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충격의 정도가 얼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잖아.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녀석은 얼마? 10 곱하기 2초. 그래서 단위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만큼? 20N 세크. 방향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얜 충격을 먹었다. 충격량이 20이다. 26N 세크다. 근데 우리 아까 쌤이 원인 결과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이 있었죠. F는 멍하 있었잖아. 이거 다시 한번 단위를 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잖아. 그럼 충격량의 단위를 살펴보니까 힘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녀석을 우리는 줄여서 뉴턴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N으로 쓰고 읽을 때 뉴턴으로 읽는 것 뿐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힘의 단위들 이야기할 때 했던 부분인 거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했어? 시간을 곱했으니까 이거 한 텀이 사라지겠네. 그러면 이 녀석의 단위는 누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단위라고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위에 걸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뉴턴 세크와는 같은 단위구나. 그러면 이제 유추할 수 있네. 요 녀석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섹인데 이 녀석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섹, 뉴턴 퍼 섹이네. 같은 말이잖아. 단위가 같다는 건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로. 어떻게? 충격량은 누구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지금은 이게 통합과학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야 왜 저게 같아? 문자로 쓰면 충격량 I,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는 녀석이랍니다. 이게 통합과학 버전이야. 뭔가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지. 정확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빵빵빵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위가 같아서 운동량이랑 같아야지 왜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자, 아까 쌤하고 우리 뉴턴의 운동 이 법칙을 공부해서 가속도의 법칙은 어떻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알짜 힘을 받아서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대. 가속도의 법칙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왜냐면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 크로스도 같다. 그래서 빠방 힘과 시간의 곱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라네. 다시 한번 쓰니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녀석이네. 풀어서 쓰니까 질량의 나중 속도, 질량의 처음 속도의 차이네.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는 다시 쓰니까 물리량들이 알고 있던 물리량들이 눈에 보이네. 그러면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녀석이니 누구랑 같구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구나. 이 설명이 훨씬 깔끔하지. 물리원에서는 이 설명을 합니다. 가속도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인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을. 새롭게 띵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물리는 외울 게 없는 장점이야. 계속 외울 게 많지가 않아. 가속도의 법칙 안다면 운동량, 충격량 아는 건 당연한 거지. 왜? 표현만 변했을 뿐.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무엇이구나? 같구나.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친구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통합과학식으로 설명했을 때 이 방향들 속도의 방향이고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관계식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A 하는 동안의 B, A에 대한 B가 아니니까 N분의 V 이런 형태가 아닌 거지. 그냥 가속도의 법칙을 그냥 또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관계식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아실 테니까. 그래서 바로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자, 그러면 관계 그래프 삑 살펴보니까 너네 너 있겠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에 따른 위치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힘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관계 그래프 무슨 그래프? FT 그래프. 그래서 FT 그래프 힘이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대. 그럼 여기 있는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세 글자? 충격량. 7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계속 달고 가야 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왜냐면 FT 그래프 주어져 놓고 친구들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저 물체의 나중 운동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등속 운동할 때 ST 그래프, BT 그래프 보다가 등가속도 운동 이야기할 때 BT 그래프 또 이야기하다가 다 관계 그래프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래프가 너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어. 그래프를 안 쓰려면 친구들이 고등 수학을 선행하면 돼.
물리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선행한다면 우선 미적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확통도 조금 필요하겠고요. 기하 벡터 필요하겠고요. 이 정도 있으면 그래프 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수학이지 물리냐?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 그래프가 싫어도 수학이 안 되니까 수학 언어를 안 사용하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사용해?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힘이 시간에 따라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에 따라서 힘이 비례하네? 기울기는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겠지. 얘 y는 ax 만들어 놓고 봐봐. x축에 t가 y축에 f가. 그럼 도대체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량도 아니고 관계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가 없어 얘는. 그래서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기울기가 왜 얘는 의미가 없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건 FT 그래프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면적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해 되십니까? 자, 교과서에는 관계 그래프가 FT 그래프만 나오는데 우리는 더 해야지. 그쵸?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너무 통합과학스럽게 하면 수업이 할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쌤이 다른 쌤들한테 여쭤봤어. 통합과학. 우리는 매일 시간이 부족하잖아. 왜? 물리 파트이다 보니까 내가 물리에 대해서는 주절주절 떠들 게 너무 많은 거야. 물론 화학 시간에도 주절주절 많이 떠들어. 화학을 화학답게가 아니고 화학을 물리스럽게 다 알려드립니다. 4시간대 통합과학의 생물, 생물도 물리스럽게. 지구가 물리스럽게. 그래서 좋아하는 얘들은, 물리 좋아하는 얘들은 쌤서 와 통합과학 다 물리로 다 설명돼. 아 이래서 물리가 최고의 학문이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물리를 싫어하는 친구 쌤 그냥 화학은 화학스럽게 하면 안 돼요? 생물은 생물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물리가 최고의 학문이니까. 자, 더 이야기해 봅시다. 삐빅. 자, 헬스장에 있는 PT가 아니고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앞으로 PT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차로 이렇게 하나 살펴볼까? 얘는 좀 살펴봐야 돼.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네요. X축의 시간이 Y축을 살펴보니까 이 Y축은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이 0이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과 같겠지. 왜? 처음이 얼마니까? 0이었으니까. 그럼 Y축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자, 기울기는 정의와 관계식에 의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라네.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네요. Y축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X축의 시간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힘을 의미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PT 그래프에서는 면적 보는 게 아니야. 면적이 의미가 없으니까. 누구 보는 거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PT 그래프를 보면 힘이 얼마만큼 작용했는지 뭐 할 수 있다? 알아내실 수 있다. (80% 끝났어).
못 쓰신 친구들은 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상 쌤 복습할 테니까 쌤 영상 좀 네 이렇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시면 돼.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래 기억이 남는 건 확실히 써야 돼.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쌤은 손으로 공부한다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들은 오래 기억 남잖아. 그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손으로 하는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극이 오랫동안 강한 자극이잖아. 콧구멍 파기 뭐 이런 거 더 이야기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대표적인 문제풀이 형태를 친구들이 예제 형태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아니면 나중 속도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 줄여서 이야기하면 가속도의 법칙으로 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버전이 있어. 가장 심플한 버전 첫 번째. 물체가 정지하고 있대. 다음과 같이 5kg짜리 물체한테 정지하고 있어서 처음 조건 쌤이 10N의 힘을 2초 동안 줬답니다. 나중 속도는 얼마? 이런 형태야. 그럼 이거 뭐 구하라는 거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구나. 충격량은 얼마? 20. 단위는 생략할게요. 20.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 녀석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되네.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죠. 그럼 질량이 m이고 나중 속도가 v라면 질량이 지금 5kg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도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4m/s가 되겠구나.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결국 운동량을 물어보거나 충격량을 물어보거나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형태로 물어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문제를 너네가 풀 수 있으면 이거는 중간 이상이 되겠죠. 왜? 문과적인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 우리가 배운 거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는데 무슨 속도를 구하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과 애들의 장점이 있어. 생물지학은 점수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이과 애들은 외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외우는데 문과 애들은 진짜 통으로 다 외워버려. 그래서 생물지학 점수는 되려 문과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 점수가 더 높더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학교 내신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운동량은 얼마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또는 나중 속도는 얼마냐, 처음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그럼 우리의 핵심적인 개념은 얘야, 얘. 모든 문제 풀 때 얘를 이용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뭐하다? 같다를.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로 5kg짜리가 정지해 있었는데 이 정지해 있는 5kg짜리한테 쌤이 10N의 힘을 2초 동안 줬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 있었지? 충격량을. 충격량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겠지. 근데 질량이 5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구나? 4구나.
오, 이 녀석은 2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초에 4m 가는 빠르기를 2초 때 가진다는 거야. 이 형태를 기억을 해 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정지 안 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이야기해 볼게. 5kg짜리야. 근데 얘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10m/s로 운동하고 있었대. 처음 운동량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 오른쪽 방향으로. 왜? 속도의 방향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50만큼이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하는 정도를. 오케이? 지금 쌤하고 이제 개념 끝나고 오늘은 문제 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쌤하고 문제 풀면서 아, 그래서 이 형태를 쌤이 대표적인 예제로 해놨구나. 저 틀을 안 벗어나거든. 자, 이렇게 준 상황인데 무슨 일을 벌일 거냐면 빠락빠락 똑같이 이 녀석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2초 동안 줘버렸대. 그리고 나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또는 나중 속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 지겹게 들을 거야. 3글자와 7글자는 같구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1단원에서 선생님이 외우게 한 부분 2개 썼지. 운동시간 T는 자유낙하 운동할 때 루트 G분의 2H.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도 V는 루트 2GH. 이번 파트에서 외워야 될 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오늘 내내 들을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오, 충격량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0만큼이네. 이제 귀찮아서 이것도 안 써. 처음 운동량은 얼마? 52조. 이게 처음 운동량, P0인 거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몰라. 그래서 질량 5kg짜리에 나중 속도가 얼마지? 오케이? 슉! 구하니까 얼마냐? 70. 70되고 70을 5로 나누면 얼마지? 14? 오, 쌤, 나중 속도 이 녀석은 얼마? 오른쪽 방향으로 14m/s를 가져요. 즉 0초일 때는 10m/s였지만 2초 후에는 얘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한 거야? 4만큼 변해서 14가 돼버렸죠.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예를 들어 가속도도 물어볼 수 있겠지. 왜? 2초 동안 속도가 4만큼 변했잖아. 오, 가속도는 얼마네? 2m/s 제곱이네. 이런 식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은 궁극적으로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도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이 녀석은 얘만 봐도 알 수 있지. 원인 결과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얼마짜리? 5짜리인데 힘을 얼마를 받고 있었어? 10N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결과는 똑같겠죠. 이거는 결과로 우리가 가속도 구한 거고 얘는 원인으로 구한 거니까 원인 결과 법칙에 의해서 같을 수밖에 없어. 자, 세 번째 케이스.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하는 기본편 세 번째 케이스는 같은 상황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녀석 5kg이고요.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어. 근데 이렇게 계산을 주어서도 이야기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주고도 구할 수 있겠지. 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 될 테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할 테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얘랑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 오, 그러면 이 물체한테 저 순간 때
힘과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오, 이렇게 작용했더래. 얼마? 10N의 힘을 2초 동안 작용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같은 말이야. 관계 그래프로 주나 글로 표현하나. FT 그래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FT 그래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 지금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지. 그럼 써놔. 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겠네요. 근데 충격량이 지금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0이지. 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지금 힘이 작용했다는 거야. 그럼 예상할 수 있겠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감소하겠죠.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정지한 후에. 근데 아무튼 20이래. 그럼 나중 운동량 모르니까 우리는 P로 놔두지 뭐. 근데 처음 운동량이 지금 얼마? 50이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살펴보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 픽 넘어가니까 30이래. 나중 운동량은 30인데 질량이 5kg이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 오, 오른쪽 방향으로 6m/s네. 감소했구나.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 생기니까 방향이 큰 뭐 이런 게 없어. 근데 운동하고 있는 녀석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경우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얘는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10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줄어든 거죠. 이해되십니까? 세 가지 버전인데 핵심은 다 뭐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내신 킬러 문항을 연습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런 충격량 들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만 운동량의 변화량을 외치고 있어야 돼. 구구단처럼. T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쌤이 각 시간마다 꼭 외워야 될 것들, 그거는 꼭 알고 있어야지 푸는 포인트가 돼. 구구단이기 때문에. 외울 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노는 연습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 80% 내가 했다라고 했었지. 자, 테마 3로 만들어 버리지 뭐. 테마 3. 그냥 통합과학에서는 도대체 왜 운동량, 충격량처럼 개 같은 걸 배울까? 자연현상을 결국은 설명하기 위한 거야. 우리 결국은 포물성 운동을 배웠던 까닭은 어라? 중력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는구나, 모든 물체들은. 그래서 똥을 쌌더니 똥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요. 오줌을 쌌더니 포물성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데 수평 방향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구나. 그쵸? 근데 나의 대연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똑같은데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힘있게, 수평 방향의 속도를 더 힘있게 싸면 멀리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다행이야. 여자친구들이 안 섞여서.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성별이 다른 누군가 오면 이 버전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 하도 딸내미들이 와, 오줌 튄다고 앉아서 싸라 그래서 요즘 계속 앉아서 싸거든. 근데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선 아빠 튀잖아. 그 아빠가 안 닦잖아. 더럽잖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남자는 서서 싸는 거지. 했더니 아빠 똥 서서 싸? 근데 똥은 앉아서 싸잖아. 그래서 요즘 열심히 앉아서 싸고 있는데 뭐 기분이 묘해.
오랜 기간 동안 늘 포물선 운동을 연구하던 우리인데, 그렇죠? 선생님 때는 놀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이렇게 쉬는 시간 때 누가 더 멀리 싸나 막 화장실에서 막 그래서 이렇게 계속 뒤로 가. 그래서 내가 이겼다 막 이런 놀이들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놀이 아직도 하나? 안 하나 보죠?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버님 세대도 아마 그렇게 아마 노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테마 3 얘의 주인공은 충격역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역이요? 네, 우리가 배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 녀석을 보고 싶은 거거든. 얘를 보고 싶은 거야. 얘. 그래서 이걸 조절을 했더니 우리가 안전하게 안 다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래. 그걸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 자, 그래서 저 방법들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싶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 통제시켜 놔야 돼.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지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겠지.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A는 1m를 가고요, B는 2m를 가면 누가 빠른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1초 시간을 갖게 일정하게 만들어두면 야, B가 더 빠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얘와 얘의 관계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량을 일정하게 만들어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충격량에서 나타나는 저 힘을 보고 우리는 충격력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시간은 무슨 관계구나? 반비례 관계구나. 왜냐면 이게 일정하니까 힘이 커지면 시간은 뭐 하다는 거야? 작아지겠지. 자, 쌤, 이종 격투기 굉장히 좀 즐겨보는 편이고요. 이종 격투기 UFC 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요즘 UFC 이쪽은 너무 막 다 안 봐, 조르기 막, 난 이런 기술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에 있던 뭐 K-ON 같은 경우에는 딱 입식 타격만 하잖아. 조르고 막 이런 것들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즐겨보는 편인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랑 싸우는데 야, 내 주먹을 받아라! 야!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면 끊어서 칩니까? 끊어서 치죠. 내 주먹의 운동량은 정해져 있어.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 근데 끊어서 치니까,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충격력이 뭐 해버리는 거야? 커져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키우면 충격력은 뭐 하겠구나? 충격력은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에어백. 에어백은 사고 날 때, 사고 난다는 건 결국은 정지한다는 거지. 정지할 때 에어백이 안 터지면 어떻게? 내 대가리가 있는 그대로 앞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잖아. 근데 에어백이 있어버리면 여기까지 부딪힐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지.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받는 충격력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 충격력은 전부 다 어디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안전장치에 쓰이는 모든 부분들은 다 충격력을 이용한 부분이랍니다. 자, 농구 하시다가 퉁퉁퉁 하시다가 무릎을 안 구부리고 있는 그대로 펼치면 무릎 나가죠. 왜? 무릎을 구부려야지 지면과 충돌할 때 주고받는 힘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충격력이 작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전장치. 그러면 쌤, 화학에서는 뭐 배워요?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거 배운다면 화학하는 얌생이들은 뭐 배우냐? 에어백이 터지잖아. 에어백이 거의 터질 때까지, 이게 부풀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0.03초 정도 된대. 그 펴지는 과정을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아지드와 나트륨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퍼지는 과정들, 0.03초 만에 퍼지는 과정들 따지는 것이고요. 물리는 펴졌네? 화학적으로 그런가 보네? 안전하네. 설명하는 대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쌤이 처음에 소개할 때 나 화학이 베이스야 라고 했으면 아마 그 이야기 했을 거야. 자, 얘들아, 궁금하지 않냐? 어떻게 0.03초 만에 퍼지는지? 아지드와 나트륨이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단다. 매우 급격한 반응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0.03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 우와, 화학 재밌지? 막 하면서 꼬실 텐데, 재밌기는 나도 재미없는데 이게 더 재밌어. 자, 봐봅시다.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난 모든 전 영역의 선생들을 다 까고 다니는 것 같아. 언어, 수학 뭐 가릴 거 없이. 왜? 물리가 가장 위대하니까. 자, 그래서 안전장치들 친구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포수가 미트질할 때 강속구들 받을 때 뒤로 빼죠. 어떻게? 충격력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려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얘는 설명할 것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 하나로만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달걀, 질량 에민 달걀과 질량 에민 동일한 달걀 A와 B가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고요. 처음에 속도가 둘 다 0이었었대요. 둘 다 동일한 높이에 있는데 여기에는 뭘로 하지? 매우 말캉말캉한 똥으로 이루어진 데이고요. 된똥처럼 굳은 똥이 아니라는 거야. 엄청 말랑말랑한 똥이야. 알았어? 솜사탕이 엄청 밀도가 깊게 진짜 완전 푹신하게 있더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스팔트. 근데 둘 다 동일한 높이라면 A와 B는 동시에 이 지점에 도달하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에서. 동시에 도달하고 이 지점에서 A와 B의 속도 역시도 뭐 하겠어? 같겠죠. 속도도 같고 질량도 같네. 그럼 A와 B는 운동량도 같네. 처음 운동량도 정지해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도 같네.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네요. 이 말인 즉슨 운동량의 변화량은 세 글자 누구랑 같다? 충격량과도 같구나.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도 같겠지.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이걸 연습시킬 때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면 B의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고로 B의 충격량의 크기는 누구?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근데 지금 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A와 B의 충격량이 같네? 근데 솜사탕이 있는 녀석은 안 깨졌는데 아스팔트 위에 있는 녀석은 계란이 깨졌대. 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A건 B건 다 같았는데 A는 깨졌고 B는 안 깨졌네? 뭐하고 생각해야 돼? 충격력하고.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하면 A에 작용하는, 달걀에 작용하는 힘과 달걀과 땅이 힘을 주고받을 때 걸린 시간과 B의 힘과 B가 땅과 주고받는 시간을 살펴보니까 얘는 충격력이 작아서 달걀을 깨트릴 힘이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얘는 작았겠네. 그럼 힘은, 시간은 컸겠지.
근데 얘는 깨졌대. 왜? 아스팔트는 딱딱하니까 충돌 시간이 매우 짧아버려. 시간이 매우 짧다 보니까 충격력이 커져서 달걀을 깨트릴 힘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넌 깨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 이거죠. 이제 이걸 그래프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로 표현하다 보니까 FT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A 같은 케이스는 충격력이 작아. 충격력이 작은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커. 힘은 작지만 시간이 길어. 그런데 B 같은 녀석은 어떻게? 충돌 시간이 짧지만 힘이 굉장히 커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들의 면적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왜? 충격량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 시간들을 조절해서 안전장치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친구들 뭐 그 인라인 스케이트 타면 헬멧 쓰는 이유도 머리 보호하는 이유인데 시간 조절하는 거야. 결국 얘도. 밑에 스펀지를 깔았다. 결국 충돌 시간 조절하는 거야. 매트 깔았다. 그래서 난 이런 부분들 별로 좀 재미없어라 하거든. 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거든. 근데 우리는 더 재밌는 게 있어. 너네 이건 다른 예로 스나이퍼 총은 굉장히 길죠. 그치? 막 조립하고 이러면 굉장히 길잖아. 근데 권총은 짧지. 왜? 말 그대로 스나이퍼는 먼 거리에서 저격하다 보니까 총알이 멀리 나가야 돼. 그러면 총알이 멀리 나가야 된다라는 건 처음에 총알은 정지해 있는데 처음에 수평 방향의 속도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무엇을 일정하게 하냐면 힘은 일정하게 만든 상황에서 누구를 조정하는 거야? 시간을 키워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키워버리는 거야.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방아쇠를 빵 하고 당기면 방아쇠 망치? 머리 부분이 총알의 뒤똥꼬를 방아쇠를 딱 당기면 총알의 뒤똥꼬를 빡 하고 쳐. 그럼 똥꼬를 빡 하고 치니까 아파 하면서 사람은 가겠지만 이곳에 화약이 있죠. 그래서 화약이 터지면서 화약이 터지는데 그 화약과 총알이 주고받는 힘은 일정한데 시간이 길어져 버려.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멀리 나가겠죠. 근데 얘는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뭐해? 짧아버리니까 짧은 거리용인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K9 북한이 이렇게 포 사격하니까 우리도 포 사격하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A 탱크는 포 신이라고 이야기해. 포의 길이 이만큼이고요. B 탱크는 요만큼이래.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지. 1번은 짧은 단거리용, 2번은 장거리용.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배들 이렇게 보면 대포가 뿡뿡뿡 이렇게 있잖아. 보통 3개 정도.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그래서 저기 근처에 얘를 쐈는데도 가까이 왔어. 그러면 얘로 쏴고 가까이 왔는데도 얘로. 그쵸? 그래서 얘는 무기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나 문제로는 잘 안 씁니다. 대신 이런 내용은 이야기를 해. 아프리카 원주민은 원숭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독침을 쏘는데 긴 빨대를 쓴대. 왜? 이유야. 왜냐면 원숭이가 멀리 있으니까, 나무 위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밀어보내는 사람의 이 입김은 정해져 있어, 힘이. 근데 빨대가 길면 오랫동안 독침이 힘을 받아서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1단원보다 훨씬 깔끔하지. 1단원은 지금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은
진짜 풀어서 하나하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까지 이야기해도 안 끝나.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아까 이야기했던 뉴턴의 사고 실험, 그 원운동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 근데 이쪽 부분은 딱 문제도 정형화돼 있어. 이거 벗어난 게 거의 없을 거야.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대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에 있는 문제, 얘는 진짜 개념만 3글자, 7글자 같네. 얘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리네. 보너스 단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일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포물선 운동이야. 그래서 3월 달 되면 아마 포물선 심화 문제들이 이제 계속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야기합시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들. 아,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구나. 그럼 한번 봐봅시다. 자, 우선 36페이지 1번 문제 같이 봐볼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0kg이고요. 0초 때 4m/s로 직선 운동하던 녀석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4초 후에는 24가 되었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받는 중력의 크기 이야기하는데 중력 가속도 얼마로 주어져 있어? 9.8로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맞지? 그런데 질량이 얼마짜리? 1000kg이래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 얼마로 이야기하지? 9.8로 이야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98땡땡 뉴턴만큼이다. 뭐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 이야기해 놓고 있네.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몇 초 동안? 4초 동안 나중 속도는 24였었고 처음 속도는 4였으니 얼마구나? 초당 5m/s씩 빨라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이 녀석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우리 전 시간 배웠던 BT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기울기가 얼마만큼? 4. 가속도를 뜻하죠. 처음 속도가 4였었고 4초 후에 이 녀석이 얼마만큼? 24만큼 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산 거 그래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물리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개념은 작은 대신에 식으로 가건 그래프로 그리건. 2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량의 크기 2초 살펴보니까 2초. 그러면 1초에 4씩 변하니까 1초 때는 8, 2초 때는 12가 되겠구나. 그래서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1, 10, 100, 1000kg,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 12여서 12,000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기울기가 5였구나. 미안해. 기울기 5. 일부러. 그러면 이 녀석 14죠. 14니까 14,000. 오, 좋아. 집중력. 자,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형태가 6번과 같은 이런 녀석들. 우리 아까 여기 있던 이 기본 예제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가는 6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3kg짜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6번, 쏘리. 6번은 제하세요. 지금 6번은 운동량 보존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운동량 보존 통합과학에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까지 지금 친구들이 해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이건 심화 때 쌤이 3월 달에 이제 내신 들어갈 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6번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풀지 마세요. 15번. 오늘 배운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만 잘 표현하면 뭐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15만큼. 단위 생략할게요. 충돌 후에 살펴보니까 충돌 후에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이죠. 질량의 속도 곱했으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살펴보니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10인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만큼? 15만큼이니까 방향은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25kg m/s만큼. 그래서 크기만 묻고 있으니까 25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 그래프는 정지해 있던 물체에 가한 힘시간 그래프 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죠?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면적 보니까 48에 32의 절반이네, 16이네. 그럼 충격량의 크기가 16,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역시 16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만 거야?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 케이스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프로만 주어졌을 뿐.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이 얼마짜리? 4였는데 4초였었을 때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충격량이 16이라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16이라네. 그래서 4초 때 속도는 얼마? 4m/s. 이런 식으로. 이쪽 단어는 진짜 이 기본 틀만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쉽네? 문제가 많이 변형이 안 돼. 근데 통합과학에 없는 운동량의 보존이 들어가면 이제 훨씬 물리원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테고요. 또 몇 번을 같이 해볼까요? 2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에 정지해 있구나. 정지해 있으면 처음 운동량 얼마겠어? 0이겠구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정지해 있는 물체의 힘 F가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질량은 1이래. 그럼 살펴보지 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FT 그래프네.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세 글자로 줄이면 충격량을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2초, 그 다음에 4초.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네. 3, 이 녀석이 5. 이렇게 표현돼 있네. 자, 그럼 미리 구해보지 뭐. 0에서 2초 동안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돼야 돼요? 6 돼야 되는 거죠. 2에서 4초 동안 이 녀석은 얼마만큼? 사다리꼴 면적으로 뭐 구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텐데 쌤은 바로 구했습니다. 8. 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해요? 이런 평균값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편하게 빨리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거 면적 구하는 거는 뭐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맞는 말 찾아봅시다. 0에서 2초까지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가 아니지. 왜냐면 0에서 2초 동안 충격량의 크기가 6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6이라는 거고 처음에 뭐해져 있으니까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질량이 1kg짜리였던 녀석의 속도는 얼마? 6m/s가 되겠구나. 언제? 2초일 때.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니은번 4초일 때 운동량 살펴보니까 그러면 4초니까 0에서 4초 동안 구간 설정 잘 해주시고요. 총 변화량이 얼마만큼? 충격량이 14만큼. 그러면 질량의 처음 0이니까 질량 1이고요. 0에서 4였을 때 속도 V'이다 라고 한다면 V'은 얼마? 14m/s겠네요. 그러니까 푸는 형태가 계속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방향이 정지해 있는지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은지 이것만 살펴보면 돼. 반대로 작용하는지. 좀 수월하죠. 디귿번 2초에서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는 운동 법칙에서 질량에 힘이 작용하니까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한 건데 질량은 일정해. 근데 힘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2에서 4초 동안 가속도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땡. 29번 같이 봐봅시다. 그래프는 물체 A와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는 같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충격량이 같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네? 그런데 A는 충격량이 B랑 같은데 충격력이 더 크지.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에서 A와 B의 충격량은 같아요.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뭐 하겠네? 같겠네. 근데 그래프 살펴보니까 A는 누구? B보다 힘이 크죠. 그 이유는 A의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뭐였기 때문에? B보다 짧았기 때문에. 자, 문제 봅시다. 두 물체의 충격량은 동일하다. 면적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이미 답이 있는 거지. 그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기억번 맞는 말. 니은번 물체가 받은 평균 힘. 선생님 평균 힘 저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힘들을 살펴보면 이게 균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지다 보니까 너 그냥 평균적으로 이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충격력은 보통 평균 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평균 힘은 B보다 A가 크지. 왜? 시간이 뭐 있으니까? 짧았으니까. 아니면 Y축을 읽어도 돼. Y축의 높이가 A가 더 높잖아. Y축이 힘인데. 그쵸? 그래서 B보다 A가 더 크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번 두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같았다면 힘을 받은 후 나중 운동량도 같겠지. 왜?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 맞았네.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그래서 아마도 과제의 46페이지까지 36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이렇게 거의 아마 이쪽 부분은 친구들이 개념 정리한 데에서 보면서 풀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지겹게 보면서 아마 풀 것이고요. 지난 시간대 과제했던 부분에서 친구들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 없나?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혹시 체크하거나 아니면 쌤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 번 40번? 네, 좋습니다. 40번. 그림과 같이 사과 A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정지 동그라미. 이거 오늘 배운 개념으로도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죠. 정지에 있네.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어. 그런데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이 0이야. 그럼 이 물체는 계속 뭐해? 정지. 처음에 등속 운동하고 있다네. 그런데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이 얼마? 0이야. 처음에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네. 근데 합력 알자 힘이 0이야. 그 물체는 무슨 운동? 관성에 의해서 등속 직선 운동.
오케이? 그럼 A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유는 오늘 배웠던 작용 반작용의 힘과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친구들이 찾아내 주시면 돼. A와 B의 질량 같으니까 우리 A의 무게를 중력의 크기를 W다라고 해봅시다. 이 힘만 있다면 얘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 무슨 힘인지 모르는데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나뭇가지가 얘를 잡아당긴 것이겠지만, 그래서 나뭇가지가 열매를 잡아 A를 잡아당기는 그 힘을 F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얘와 얘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무슨 관계? 평형관계가 되다 보니까,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다 보니까 합력알자 힘이 0이어서 정지해 있던 A가 계속 정지한 거야. B 같은 경우에서는 B는 only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무게, 중력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지?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자 힘이 뭐한 경우 일정하게 작용하는 케이스고 얘는 알자 힘이 0인 케이스야.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죠. 왜? 질량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중력과 속도는 물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질량이 같으므로 중력의 크기는 같고요. B의 가속도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G, 초당 9.8씩 빨라지고 있구나. 디귿번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에? 중력의 크기는 일정.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도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시는, 응? 중력의 크기 같고요. 9.8 증가하고요. 네, 기억 니은. 채점을 잘못했어? 자, 한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배운 큰 결은 두 개였었단 말이야. 합력 알자 힘이 0이 되는 운동. 그 운동은 정지하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었었고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케이스.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등속 운동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ST 그래프가 이렇게 1차로. BT 그래프가 어떻게? 관계 그래프가 등속 운동이니까 빠르게 일정이 돼. 그래서 면적, 거리를 의미를 했었고요. 기울기는 속력, 속도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등가속도 운동은 누가 다음과 같이 BT 그래프가 1차로 나타나. 그래서 관계식에 의해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했지? 가속도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 속도에 대한 정보, 면적, 변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혹시 질문? 몇 번? 40번. 40. 방금 한 거 문제 답지가 잘못 나와 있어? 1번이랑 미안 1번이지. 니은번 B의 가속도는 1초마다 9.8이 아니고 9.8씩 증가한 게 아니고 일정하니까. 쏘리. 내 눈이 삐꾼가 봐.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9.8씩 증가가 아니고 9.8 G로 일정한 거죠. 쏘리. 질문 없으시면 쌤이 한번 난이도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난이도 있는 거 한번 풀어볼래? 너무 겁먹지 마. 잠시 기다리세요. 한두 문제만 좀 풀어보지 뭐.
my God. 진짜 되게 찼네 오늘.
자기가 쌤이 설마 친구들한테 여기까지 할지 몰라서 따로 자료는 안 만들고 다른 학원에서 쌤이 쓰는 교재인데 첫 번째 64번하고 61번 64번 아마 61번 난이도가 친구들이 보게 될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좀 극상의 난이도가 될 거야. 그래서 64번을 먼저 보세요. 민호, 성현, 용훈, 찬우, 성현. 중규, 성현, 용훈이, 민호, 찬우, 성현이. 어때? 이제 좀 질문거리가 생깁니까? 매우 좋은데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참고로 61번은 정답 6번입니다. 오지선다에 답이 없다는 거죠. 딴 데서 통합과학 수업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니까 이런 종류들을 하니까 한 반은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니 했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근데 당연히 난이도 있는 부분들은 난이도 있게 푸셔야지. 자, 쌤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64번이 기본 케이스야. 우린 배워서 알고 있잖아.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되는구나. 등속 운동과 누구 운동, 자유낙하 운동의 결합으로 잔하군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 2개 그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물론 눈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습돼 있으면 나중에 물리 1을 택하건 물리 2를 택하건 친구들이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겠지. 이때 물리원을 좀 공부를 같이 더 해두니까 당연히 물리원 같이 배우는 처지가 절대 아니란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X방향, Y방향 2개로 나누었고요. X방향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다음과 같이, Y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인데 땅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빡!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볼까? t는 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될 테니 중력 가속도 g일 테니 루트 g분의 2h. 그래서 h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 자, 첫 번째 그림은 높이 20m래. 아, 20m 너 정해졌다는 건, 너 20m가 정해졌다는 건 운동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운동 시간이. 얘가 정해져 버린 거야. 중력 가속도 G를 정한데 H가 정해진 거니까. 얼마로 던져졌대? 2로 던졌대. 그 다음 삐삐삐삐 수평 도달 거리 R 물어보고 있는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래. 느낌 오시지? 왜 10으로 하는지. 9.8로 하면 루트 값이 안 풀리거든. 10으로 하면 그래도 정수 형태로 풀리는 형태. 그래서 중력 가속도 10. H 얼마? 20이니까 2 곱하기 20이네. 아, 그래서 운동 시간 몇 초?